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나도 큐레이터 11기 김근범, 한지윤입니다. 저희는 지금 소성박물관 민화전시실에 와 있는데요. 지훈님, 혹시 올해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시나요? 금범님도 참 당연히 기억하죠.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아니겠어요? 네, 맞아요.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인 이민년인데요.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에서는 이 호랑이의 해를 기념하여 특별전 제마란이 온 호랑이를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무척 기대가 되는데 혹시 지윤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금범님처럼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때마침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전 제마란이 온 호랑이를 연출하신 박효린 학예사님을 모시고 특별전 소개와 기획 과정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터뷰 시간을 내어주신 박효린 학예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학예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특별전 제말하니 온 호랑이 전시를 연출한 경기대학교 소성박물관 학예연구사 박효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성박물관의 전시를 직접 연출하신 학예사님을 만나 뵈어서 정말 영광인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특별전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편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특별전 제마란이 온 호랑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전시는 총 3개의 섹션, 그러니까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냥, 그 다음에 벽사, 그 다음에 길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섹션은 귀신도 두려워하는 호, 그리고 두 번째는 용맹함을 쟁취하는 호,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에서 함께하는 호라고 해가지고 3개의 이제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0년도 그 다음에 올해까지 이제 세 번째로 지역 예술인들을 초청을 해서 이번 전시 주제와 맞춰가지고 우리 박물관 소장 유물과 함께 콜라보하는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가 호랑이를 주제로 해서 지역 예술인을 초청을 해서 우리 박물관 유물과 함께 콜라보한 세 번째 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호랑이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는 것이 아니었군요. 지역과 박물관이 서로 연계하여 전시를 구성해 나간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학예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특별전에서 등장하는 작품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학예사님이 특별전 관람객 분들에게 추천하시고 싶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네, 연출한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작품을 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좀 자세히 보면 더 재미가 있는 작품이 있어요. 일단 우리 박물관 소장 그 작품 중에서는 일단 호피 장막 문방구도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호작도라는 작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송화군호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작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호피 장막 문방구도라는 작품은 되게 독특하게 책걸이랑 호피도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8장의 호피가 있는데 그 중에 4장이 이렇게 걷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 다양한 희귀하고 귀한 어떤 물품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호작도라고 해서 아마 두 분 역시 그 호작도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치 호랑이가 그려진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전시된 그 대호작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작도보다 사이즈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수준 높게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범의 터럭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고, 뭐 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이 돼서 딱 보자마자 바로 대면을 하면 굉장히 놀랄 만한 작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송하군호도라는 작품은 말 그대로 소나무 아래에 있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걸 그린 그림인데, 되게 재미있게 호랑이와 표범이 한 가족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건 제가 말로 전한다기보다는 실제로 한번 와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예술인들의 작품은 모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뭐 소포비라든지 뭐 스틸 퀼트라든지 그
그다음에 석체라든지 그러니까 기법이나 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들의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어서 모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범님,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전시를 많이 관람하시는 편인가요? 당연하죠. 아무래도 제가 사학도인지라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 관련 전시를 중점적으로 관람했네요. 혹시 지훈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미디어 영상학과 학생이라서 미디어 관련 전시회를 중점적으로 많이 관람했어요. 근데 금범님, 그거 아세요? 하나의 전시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학예사님들의 노고가 들어간다는 걸요. 지훈님도 참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전 특별전을 기획하시는데 수고하셨을 학예사님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전시회를 관람한답니다. 저도 금범님과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전 기획 과정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전을 기획하면서 제 말 아니 온 호랑이라는 제목도 생각하셨을 텐데요. 혹시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제 말을 하니 온 호랑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첫 느낌이 어떠세요? 각각? 저는 옛날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맞아요. 속담 있죠. 비슷한 거. 어떠세요? 저도 지훈님처럼 속담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맞아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속담이 있죠. 근데 그거를 순서만 좀 바꿔가지고 재미있게 다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었을 때는 어디서 들어본 거긴 한데 뭔가 조금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제목이에요. 일단은 이번 전시 주제가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가 들어간 전시 제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좀 재미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물관은 대학에 속해 있는 박물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대학생들이 굉장히 보는 것들도 많고 수준도 높고 트렌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맞춰가기 위해서 우리 경기대학교 소정박물관은 전시 제목에 항상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물고기 민화를 주제로 해서 전시 제목을 어장관리라고 짓기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에는 나비를 주제로 했는데 뭐 보통은 그러니까 대표 상징적인 주제가 있으면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나비전 뭐 이런 것들이 제목이 좀 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제목만 봤었을 때 이게 어떤 전시일까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어장관리 나비 효과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재미있게 지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말 하니 온 호랑이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하고 금범님이 학예사님께 꼭 하고 싶었던 질문거리 중 하나가 이 질문이었는데요. 특별전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들었으니 인터뷰 후에 이러한 의미를 상기하며 특별전을 다시 관람하면 더욱 얻어갈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예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특별전 기획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혹시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이번이 호랑이 해잖아요. 이민년 그 흑호의 해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랑이 관련한 전시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한 고민은 다른 전시들과 어떤 차별점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전시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예전 그 2018년도 전시부터 외부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어울리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 관련한 주제, 그러니까 호랑이를 주제로 한 전시이지만 다른 여타의 전시와는 다른 포인트가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가들과 함께 콜라보 전시를 함에 있어서 서로의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는 그 유물도 어떤 포인트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 작가, 그러니까 참여하는 작가의 작품도 그냥 녹아드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빛을 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시에 뭐 작가의 작품을 재단에 넣거나 이러지 않고 각 개개별 그 작품들이 각각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 매력들을 잘 뽐낼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 평가는 관람객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별전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총 3명의 그 예술인이 참여를 하셨어요. 가장 먼저 백재중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은 본인을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소개를 하시는 분이고, 호랑이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데 요즘 이렇게 소프비라고 하죠. 피규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작고 그다음에 굉장히 강한 캐릭터스러운 그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작가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 우리 그 전시를 위해서 특별히 그 제작을 해주신 작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옐로우 썬더라는 작품인데 그러니까 노란 번개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작품을 보면은 호랑이가 그 네 발을 모두 들고 그 번개를 호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호랑이가 인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그런데 그게 뭔가 알록달록한 색깔이나 그러니까 표정은 굉장히 무서운데 색깔이라든지 몸통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사실 또 굉장히 귀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울려지면서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들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아트토이 시리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같지만 디자인들이 다 다른 그 타이거, 그러니까 호랑이 작품들을 함께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연우 작가인데요. 조각가예요. 그러니까 마치 천 한 조각조각을 기워가지고 옷을 만들듯이 이분은 스틸 조각 하나하나를 용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기워가지고 전체 큰 스틸 조각을 만드는 작가예요. 근데 굉장히 좀 심오한데 뭐냐면 주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즈니 왜 캐릭터 있잖아요. 푸라든지 피그렛이라든지 굉장히 익숙한 그런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무기들을 많이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우리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 중에서도 그 버니인데 버니 그 디즈니 캐릭터 중에 하나인 버니인데 그 버니 앞에 잔혹 동화 시리즈라고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는 잔혹 어른들의 동화를 표현하는 작가예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고 무겁고 또 메시지가 강한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버니가 굉장히 본인의 몸집보다 큰 기관총을 들어 올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큰 디즈니 회사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보내는 어떤 캐릭터들을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패권주의, 자본주의의 또 하나의 그러니까 강요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작가예요. 그래서 귀여운 버니에다가 기관총을 들려서 무의식적으로 모든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조금 담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 그것과 더불어 흑표범 또 같이 이제 매칭을 해서 그 버니가 기관총을 들고 있고 그 기관총 반대편에는 표범이 배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유영미 작가인데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그리는 작가인데 물고기가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심해에 사는 물고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굉장히 모양이 예쁘지 않아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형태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색깔도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햇빛이 침투하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살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회개망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그 심해어를 주제로 해서 작품을 하면서 뭘 표현하고 싶냐면은 병리적인 자폐가 아니라 심리적인 자폐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심해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전시를 위해서 아까 호작도가 까치와 호랑이를 같이 그린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 플러스 까치가 아니라 호랑이 플러스 물고기, 심해어를 같이 한 작품에 이제 담아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 물고기도 자세히 보면 형태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고기의 한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유영미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한눈에 딱 들어오지만 곱씹어 보면 볼수록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가님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렇군요. 저도 인터뷰 내용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작가님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싶네요. 그러면 혹시 특별전에 전시된 호랑이 관련 그림들 중에서 관람하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호랑이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호랑이를 한자로 하면은 어떻게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한자? 호랑이 호자라는 한자가
맞아요. 네, 보통 뭐 맞습니다. 범호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범호라는 표현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선조들 조상들 옛 분들은 호랑이 그리고 그 외적 뭐 삭, 표범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할 수 있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호랑이하고 표범하고 딱히 구분을 하지는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때요? 저도 특별전을 관람하다 보니까 호랑이 무늬가 점박이인 것이 있고 줄무늬인 것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대학교 소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민화는 대부분 조선 후기에 이제 제작된 것들인데 이번에 호랑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호랑이가 아니고 표범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호작도가 호랑이 까치를 그린 그림이 아니라 표범과 같이 그려진 그림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작품들 그 안내 문에 보면은 호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범 또는 호랑이, 표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놓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범이라는 것 자체가 호랑이와 표범을 모두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구분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이 지나서야 이 개념들이 어느 정도 좀 잡히기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호랑이인지 표범인지 구분을 하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시를 보면서 이거는 어떤 걸 그린 걸까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관람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실제로 아까 그 언급을 해줬는데 뭐 그런 그림도 있어요. 호랑이인데 얼굴은 이제 호랑이 줄무늬예요. 근데 몸통은 돈무늬라고 하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표범 무늬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표범과 호랑이를 모두 이 한 작품에 넣으려고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는 크게 구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리인데 그 안에다가 표범과 호랑이 무늬를 다 넣은 경우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초반에 언급했었던 송화 군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동그란 무늬가 자라면서 점점 성체가 되면서 줄무늬로 변한다. 또는 암컷은 표범이고 수컷은 호랑이다라고 옛분들은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표범과 호랑이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커가면서 표범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호랑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늬가 변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그 송화군호도 같은 경우에도 표범과 호랑이를 한 가족처럼 그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숙지까지는 아니고 미리 좀 알아두시면 재미있게 전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계사님이 답변해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특별전을 관람하면 더욱 얻어갈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지윤님은 전시회를 둘러보실 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 중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상 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송박물관에는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이번 제마란이 온 호랑이 특별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 홍보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라이브 클래스 Only You라고 해가지고 항상 저희가 이제 특별전과 연계해가지고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강연 같은 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3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이 라이브 클래스 자체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좀 지났을 것 같고요. 이렇게 촬영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에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경기대학교 소송박물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호랑이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실제로 우리 전시 공간에 와야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카이브 호라고 해서 호랑이 그림만 보고는 호랑이에 대해서 어떤 그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카이브 호라고 해서 미술관 속 박물관 속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호랑이 관련한 모든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곳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뭐
그 기록, 역사적인 기록에서 나오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간된 호랑이 관련 대표적인 저서들, 책들, 그 다음에 뭐 전시 도록들 이런 것들을 편하게 그냥 휴식하는 공간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는 수호 펜던트 만들기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를 보면 전시와 관련된 요즘에 굿즈를 하나씩 사가야 좀 안 허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만든 거는 예전에는 애호라고 해가지고 호랑이가 벽사의 기능이 있어서 옛 사람들은 정월에 그 호랑이 그 문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본인이 지니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이제 본인이 체험을 해서 기념품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코너를 마련을 했어요. 근데 한 뭐 2, 3분 정도면은 본인만의 키링이라든지 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꼭 여기 박물관에 오셔서 관람도 하시고 본인만의 기념품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 특별전을 주변 지인분들께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특별전을 관람하시는 관람객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많은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랑이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전시들과 차별점은 뭔지 하나하나씩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전시를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에 실제로 오시면은 저희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예쁜 핸디 도록을 또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도 하시고 기념품도 만들어 가시고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핸디 도록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전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준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전시를 홍보하고 또 전시 대변자 역할을 한다는 생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계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내어주신 박효린 하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훈님,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인터뷰에 응해주신 하계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하계사님의 기획 의도를 생각하며 박물관 특별전을 관람하면 더욱 재밌고 유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금범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말이죠. 박물관과 지역 예술인이 합작하여 이번 특별전을 기획하고 전시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관람객분들 입장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고 지역 예술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작품을 관람객분들에게 전시하니까요. 이번 특별전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큐레이터 제11기의 김근범, 한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